와우, 스피드면 스피드, 독보적인 운동신경에 이름은 물론 비주얼도 완벽 그 자체인 루이. 그런데 요놈 사슴 같은 눈망울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오 마이 갓,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휙휙 돌변. 바깥에 존재하는 모두가 적이 되어버린 루이의 산책길, 아니 지옥행군길 둔탁.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렇지, 뭐 하나 쉽게 갈 수가 없네. 보호자들 맞이어 위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스피드광 루이의 분노의 질주. 여러분, 루이와 함께 달려보시죠. 오늘 새낙의 가족은요, 소개는 잠시 믿고 일단 볼까요? 이야, 시원시원하게 달리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 녀석, 정말 멋진 그 자체인데요. 야, 이런 거 정말 개라도 리스펙트. 오늘 주인공 기대된다, 그치? 루이는 지금 6살이고요. 앙리는 지금 5살이 됩니다. 루이 같은 경우는 스핏이라는 단거리 경주견인데 정말 뛰는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고 멋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그레이하운드, 맨체스터 테리어, 그리고 배들링턴 테리어 사이에서 태어난 휘핏. 경주견으로 뛸 만큼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60km로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데요. 그야말로 스피드 킹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이 루이와 앙리 두 반려견의 보호자이자 가족입니다. 삼형제시네요. 예, 아들 맞으십니다. 예. 저도 삼형제입니다. 갑자기요? 고생하시겠습니다. 예, 얘도 다 스쿠시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오염됩니다.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 사슬맨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어떤 사람은 노루라고도 하고 눈에 마스카라 했다는 둥. 아이라인 그렸냐. 훈남의 훈견을 더하니 아주 보기가 좋네요. 자, 우리 간식 먹자. 이거 이리 와. 냄새 맡았어. 자, 한번 넣어보자. 앉아. 어디 한번 실력 좀 볼까요? 우리 손. 이쪽 손. 우리 엎드려. 옳지. 아니. 기다려. 아니야. 다시. 벌써? 일어서. 손. 천천히. 손. 여기. 손. 이거? 오케이, 잠깐만 웃자. 아이고. 서서 먹어. 낯선 제작진에게도 필살 애교를 선보이는 친화력 만점 사교성에 100점 만점에 200점을 줘도 부족하지 않은 루이와 앙리. 아니, 세상에 대체 왜 나온 거죠? 역시 세상에 완벽한 개는 없다고 요 녀석들 산책길이 아주 큰 뭔가를 보여줄 분위기인데요. 먼저 치고 나오는 앙리 요놈, 혹시 너니? 가자. 자, 이 문제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앙리 뭐 하는 거예요? 간식 달라고. 간식 달라고. 간식 달라고 마운팅을 하는 거예요? 예. 잘 가다가 또 뒤돌아보는 앙리. 설마? 안 돼. 깨. 안 돼. 강리야. 안 돼. 그동안 수많은 39금견들을 만날 때마다 부끄러워 보는 이들의 몫이었던 것이었다. 39금 행동을 산책길에서 서슴지 않고 하는 이 녀석. 삼보일배 버금가는 삼보일분가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내는데 이제 제발 멈춰주겠냐? 처음에 콜백 하기 위해서 간식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했는데 부르면서 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이게 수시로 달라고. 아우, 이 녀석아, 내가 다 부끄럽다. 안 돼. 강리야, 산책을 해야지. 아버지 다리만 보고 다녀. 그래도 산책에 집중하는 보호자들 리스펙이에요. 루이는 밖에서도 얌전하게 산책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루이의 지진,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 달려나가는데요. 그대로 돌진해 남의 집 대문을 뛰어넘어갈 정도로 고공점프를 선보이는데, 아니 도대체 왜 그러나 봤더니 대문 너머 마당에 자리한 강아지 2마리. 루이야, 갑작스럽게 돌변한 이유가 혹시 저 개들 때문이니? 걔를 보니까 180도 변하네요. 예. 집에서랑 완전 집에서 다르죠. 완전히.
공원에 들어서자 더 매섭게 짖기 시작하는 루이. 산책길에 만난 다른 개에게 거의 이성을 잃고 그대로 달려들며 포효하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마다 난감한 보호자들. 아 죄송합니다. 예? 다른 분들 놀라겠어요. 예. 짖으면 놀라는 사람 많아요. 집에서와 180도 다르게 그야말로 헐크로 변해버린 루이. 앙리와는 잘 지내면서 산책길에 만난 다른 개들에겐 왜 이렇게 사납게 구는 걸까요? 크건 작건 가리지 않고 맞닥뜨리는 모든 개들에게 달려듭니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하면 뭐 저 강아지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제가 보는 느낌이 제 그 목줄을 잡고 있는데 그 줄에 그 힘이 팔에 느껴질 정도로 낯선 개만 봤다 하면 큰 덩치에 빠른 속도로 잽싸게 달려드니 보호자들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유. 루이의 치고 나가는 힘에 붙여 그대로 꼬꾸라진 보호자. 자칫 잘못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아버님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이게 팍 치고 나가니까 내가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힘이 그만큼 순간 스피드가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간 힘을 팍 낼 때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약한 사람은 놓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왼손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지금 두 갈래로 예, 잡는 네, 거예요? 투핸들로. 그래서 여기는 항상 저도 이렇게 잡고. 치고 나가더라도 딱 이게 공원의 평화를 무참히 깨버리는 루이의 울부짖음. 다른 개에게 무조건 달려드는 통에 산책길이 아니라 지옥의 행군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는데요. 여기 내 구역에 저리 가. 또 거침없이 뛰어가는 루이. 오잉?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이번엔 비둘기를 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개에 이어 이번엔 비둘기까지. 이리저리 날뛰는 루이를 막기엔 보호자도 역부족인데요. 에구구. 루이가 청설모 본 것 같은데? 이 지금 청소를 받는 거야. 공원의 파수꾼 루이에겐 청설모도 경계 대상. 산책길 곳곳이 루이를 흥분시키는 지뢰받친 셈인데요. 야, 이번엔 또 뭔가요? 가자. 로이가 반응하는 동물이 뭐가 있어요? 이게 청설모, 비둘기, 까치, 고양이, 개, 뭐 꿩, 닭. 움직이는 거 뭐 다 반응해요. 박리.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또다시 폭주하는 루이. 야, 또 어떤 동물을 보고 루이가 돌진하나 했더니 야, 이거야 원. 하다하다 황소 동상에까지 덤벼드는 루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 동상 아니에요? 동상인데 네. 동상인데 막 그래요 얘가. 황소 동상을 상대로 더욱더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아니야 이거 동물이 아니야. 동물인데! 이건 동물이야! 아니야 동물 아니야. 동상이야 동상. 항상 와서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예. 항상.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가족들끼리 얘기할 때. 가자. 옳지. 루이야, 너 진짜 왜 그러니? 드디어 산책다운 산책을 하는가 싶었던 그때 저 멀리서 보이는 황소 동상. 아, 봤어. 어떻게 봤어? 황소 동상 봤어! 아우, 난 안 볼래. 뭐죠? 옳지. 왜 안 짖죠? 루이 이 친구한테는 관심이 없어? 이거한테는 반응 안 하네요? 근데 이건 반응 안 해요 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 황소한테 진짜 미친 듯이 진짜 공격하듯이 그냥 물려고 하잖아요. 그냥. 이거 오줌 누잖아요. 이렇게. 이거 오히려 오줌 싸요. 편안하게 오줌 누르는데 황소 동상을 둘러싼 루이의 미스테리한 행동. 도대체 루이가 왜 그러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개 피하랴, 새 피하랴, 그리고 황소 동상까지 피해 다니느라 평소 인적 드문 숲길로 다닌다는 보호자들. 그런데
난데없이 나무를 덥석 물어버리는 루이. 아이고, 어우 루이야 무섭게도 진짜 왜 그러니? 아이고, 루이와의 산책길 정말 다이내믹한데요. 안 다쳤다. 루이야, 왜 그래? 보호자의 애원에도 나무만 봤다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버리는 루이. 볼수록 미스테리. 가만히 있는 나무한테는 또 왜 그러는 걸까요? 나무를 물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이빨 또 상처날 수도 있겠어요. 아, 그래, 그것도 걱정되죠. 또 강아지 또 이빨이 또 다칠까봐도 걱정은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무를 물은 적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나무 또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괜찮아. 산책 못하고 돌아가야겠네요. 예. 그래 가요. 일단은 다른 길로 가야죠. 다른 걸로 자. 그런데 이번엔 나무를 보고도 방금 전과 다르게 얌전한 루이. 뭐야? 얘 이상해. 다른 나무들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딱 저 종류 나무만 그래요. 다른 나무인 거죠? 예, 네. 예, 가자. 자, 패스네요, 패스. 네, 완전 패스입니다. 예? 아니 나무가 한별사도 아니고 한 나무만 골라서 계속 문다고요? 볼수록 황당하기만 한 루이의 행동. 대체 이 나무만 보면 흥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나무와 다른 거라곤 이 하얀 액뿐인데.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이게 애기구나. 정말 이 하얀 액 때문일까요? 약간 박하향. 루이가 나무를 보면 흥분하는 이유 궁금하다면 채널 송진. 아니 송진 냄새, 송진. 송진 냄새. 다른 나무는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얘는 고든 나무라 가지고 뭔가 사람의 형체 같아서 뭐나? 일단 공격하는 나무를 보면 이렇게 하얀색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저게 뭔가 좀 약간 자극이 돼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루이의 기상천외한 행동. 정말 살다 이런 개는 처음 봅니다. 낯선 개는 물론 비둘기, 닭, 청설모 등 움직이는 동물들한테 달려들고 심지어 황소동상과 나무에도 흥분하는 루이. 미궁 속에 정신없이 끝이 난 산책. 집에 돌아와 맞이하는 꿀맛 같은 식사 시간.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밥 안 먹는 경우가 생겨.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산책을 오래 하거나 개를 너무 많이 만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온 날은 앙리는 그런 게 없는데 얘는 없는데 얘는 루이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훌쩍 자라버린 삼형제. 그 무렵 가족이 된 루이로 인해 자식 커가는 재미를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워낙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인데다 이후 입양한 앙리하고도 잘 지내왔던 루이. 지금의 기상천외한 문제 행동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진돗개들 뭐 개들하고 같이 뛰어놀기도 했는데 어떤 진돗개를 만났는데 그 진돗개하고 갑자기 멀리서 보니까 둘이서 안 좋은 소리가 나서 제가 빨리 이제 불렀는데 루이를 불러서 왔는데 뒷다리 쪽에 상처가 피가 나더라고요. 아마 그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리에 상처가 남아있을 정도로 꽤 심각했던 그때의 물림사고. 정말 이때의 기억이 지금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즐거워야 할 산책이 되레 녀석에게는 스트레스는 아닐지 걱정입니다. 아버님이 네. 애정이 좀 많은가 봐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예. 그날 밤 그래도 다행히 밥은 조금 먹는데요. 산책하는 동안 내내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루이. 산책 후에 더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음 날 궂은 날씨로 아무도 찾지 않는 반려견 놀이터를 일부러 찾은 보호자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루이 좀 넓은 데서 마음껏 좀 뛰놀게 해주려고요. 제 세상 만난 듯 자유롭게 뛰노는 루이. 평소 산책할 때와 달리 밝고 활기찬 모습인데요. 야, 누가 스피드왕 아니랄까봐 시원하게 질주하는 루이.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만큼 반려견 놀이터에 자주 데려오고 싶지만 다른 개들을 보고 공격할까 싶어 평소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데요. 루이. 이 원장. 잠시 후 루이와 꼭 닮은 개 한 마리 등장. 이 친구는요, 바로 루이와 한날한시에 태어난 동배남매 진주입니다. 진주와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 마련한 자리. 그런데 역시나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데요. 루이야, 너 진주 기억 안 나니? 이렇게 계속 사납게 짖기만 할래? 들어와. 루이, 베스트 프렌드 만들기 프로젝트 이대로 무산되고 마는 걸까요? 산책길에 만난 동물이란 동물은 모두가 총! 그야말로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어 싹 다 내쫓고 마는 루이. 더 황당한 건 황소통상도 공격 대상? 심지어 산책길에 보이는 나무도 꽉 물어버리는 이 구역에 미친 게 루이. 루이의 분노의 질주를 막을 자 함께 불러볼까요?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정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인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고고고. 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설쌤을 반겨주는 루이와 앙리. 설쌤, 순둥순둥 루이 얼굴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시청자분들은 휘핏을 처음 보실 것 같고 저 어떤 강아지 데리고 있는지 아시죠? 반려하고 있는지 아시죠? 저 유기견. 네, 세상이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새나개를 통해 만난 설쌤의 단짝 세상이죠. 네, 세상이의 대형 버전. 대형 버전 휘핏. 네. 세상이랑 지금 집안에 있을 때 성격도 되게 유사해요. 차분하고 집에 있을 땐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구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와우. 되게 젠틀맨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상상을 못 하겠어요. 루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암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말귀도 척척 알아듣고 착한 녀석이지만 산책할 때 문제가 정말 많아 보였는데요. 지금 어때요? 느낌이 어떠신 것 같아요? 우선은 하네스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으세요? 좋아하는데 이제 아직 나간다는 그 좀 흥분이 조금 덜 가셔가지고 그 자기가 흥분 이제 좀 가시고 나면 바로 와서 네. 목을 딱 저한테 내밀입니다. 우선은 좋아요. 하네스를 들으니까 나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건 좋은데 하네스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죠? 제가 눈여겨본 곳은 여기예요. 여기. 고기를 지금 보시면 또 막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음과 조금 싫음이 공존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 앞에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그 앞에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타볼까?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무섭기도 하고 가볼까 말까 처음에 탈 때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네네. 딱 그런 느낌. 그리고 낼름낼름 하잖아요.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이 하네스를 하는 것 자체가 하품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닌 거죠. 루이는 약간 그게 보이기는 하네요. 뛰고 싶다. 네. 갔다가 돌아갈 때 되면 절대로 끌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주 정확하게 관찰하셨고 좋은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뛰고 나서는 끌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지금 루이는 뛰고 싶은 거예요. 루이는 움직이고 뛰어야지만 욕구가 충족되는 아이인 거죠. 아하, 우리 루이 달릴 때 가장 예뻤던 이유가 있었네요. 하지만 산책길에서 루이가 뛸 때마다 시끄러웠었죠. 바로 공원에 있는 비둘기 쫓느라
아니, 뭐 새는 무조건 갈 겁니다. 야, 진짜 지킬 앤 하이드 같은 느낌이네. 아우 기분기뿐이게요. 가만히 있는 울타리 안에 닭들한테까지 시비를 걸었어요. 우선은 얘네들은 원래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는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글까지 있어요. 움직이는 거 빠르게 움직이고 막 뛰고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 이제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둘기 그리고 조그만 동물들한테는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동물에 대한 반응은 휘핏의 본능이라고 해도 집에서 앙리와 잘 지내면서 산책길에 만난 다른 개들에겐 왜 이렇게 공격적인 걸까요? 루이야, 너가 이런단 말이야? 어? 와, 진짜 이럴 거는 상상도 못 했는데 루이가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건. 눈빛이나 이게 아예 봐. 눈빛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달려드는 통에 보호자들도 위험할 뻔했어요. 아이고. 힘도 엄청 세죠? 네. 아이고, 아버님 다친 적은 없으세요? 넘어진 거는 저거하고 딱 두 분이네요, 지금까지. 힘이 너무 워낙 세니까. 아직 큰 사고는 없었지만 산책 때마다 이런 돌발 행동을 보이는 바람에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하나가 있어요. 네? 다행인 점이 있나요? 제가 진료를 보거나 아이들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정서적으로 불안한 게 있느냐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흥분도가 저렇게 쉽게 안 떨어져요. 그런데 우선은 지금 거리가 멀어지면 흥분도가 좀 낮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정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는데 지금 뭔가 우리와의 소통에서 루이가 난 이것 좀 불편하고 싫다라고 말하는 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루이가 저도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짖는 거야를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한 그 감정을 찾지 못하면 솔루션이 힘들 수 있어요. 정서적인 불안에 의한 짖음이 아니라면 대체 루이가 짖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강아지들이 짖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놀자가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짜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싸우자 저리가 같은 느낌. 근데 이 세 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지가 조금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루이의 속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갈수록 다른 개들을 향한 짖음이 심해진다는 루이. 심지어 대문 너머 보이지도 않는 개들한테도 난리였죠. 거의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했는데 이번에.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제가 일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데 옆에 아파트 옆에 그 섭지가 있었는데 거기는 야산인데 네. 거기는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풀어놓으셔서. 좋은 시간에 가면 제가 풀어서 얘가 이제 뛰는 게라는 걸 아니까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해 줘야 된다 해서 풀어서 키우는 그 진돗개들 있는 개들이 간혹 가다 만나면 잘 같이 뛰어놀았어요. 3년 전 진돗개에게 심하게 물렸던 루이. 이 물림 사고가 연관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풀려져서 놀았었고, 네네. 풀려져서 놀았었고, 그때는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우선 물림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막 풀어진 상태에서 강아지들이랑 뛰어놀 수 있는 기회는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뭐 애견 운동장 가지 않는 한은 불가능인데 이제 이미 갔을 때 걱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지를 못해요. 그쵸. 네. 점점 하나씩 끼워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루이가 개들만 보면 짖는 이유는 무엇일지 멍탐정 설록의 명추리를 기대해주세요. 물림 사고 이후 3년 만에 산책줄을 풀고 훨훨 날아다닌 루이. 핏핏 그 레이싱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모습. 너무 잘 찍어주셨다. 와, 너무 멋있다. 우리 강아지 저리 뛰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앞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물 튀는 거 봐. 집중 모드에 돌입한 설쌤. 동배남매 진주와 만났을 때 모습인데요. 아쉽게도 기대와 달리 사정없이 달려드는 루이. 5년 만의 남매 상봉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루이와 진주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발을 떼어봅니다. 이게 웬일이죠? 악을 쓰며 짖던 루이의 대반전. 이거 다른 개한테 이거 말이 안 돼. 이럴 수가 없는데. 다른 강아지들한테 절대 이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너무 흥분을 해서? 물이 아니라 물가가. 그러게요. 뭘까봐 걱정이 되는데. 뭐야? 괜찮은 거예요? 진짜?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제가 이걸 꼭 보고 싶어요. 결정적인 이 순간.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진주에게 공격적인 모습은 전혀 없을 뿐더러 각자 공놀이를 하며 잘 지내는 모습인데요. 야, 어쩜 이래? 설쌤, 아시겠어요? 우선은 지금까지 봤을 때 루이의 문제 행동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되게 어려운데 마지막에 이 영상을 보고 났더니 알 것 같아요. 리시 어그레션이에요. 리시 어그레션이에요. 리시 어그레션. 한국말로 하면 산책줄 공격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산책줄 공격성. 그게 뭐죠? 이 공격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줄이 달려있을 때 정말 큰 공격성을 보여요. 하지만 줄이 풀리면 되게 잘 논다거나 문제 행동이 거의 사라져요. 진주가 들어오자 거의 포효하며 달려들었던 루이. 너무 흥분된 모습이라서 만나게 해줘도 되는 건지 걱정했었습니다. 막상 만나게 해주자 공격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왜 이러는 거죠? 쟤한테 가보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못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그 짜증이 저런 짖음, 흥분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진주가 남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면인 거잖아요. 실제로 모견의 냄새를 8년 동안 기억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근데 그 연구 결과에서는 이 형제 자매견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책은 좋지만 산책 줄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였던 루이. 다른 개들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산책줄로 인해 행동이 제한되자 짜증이 폭발했던 것. 결국 산책줄이 열쇠였습니다. 루이는 어렸을 적에 이 산책줄을 한 상태에서 보호자와 소통을 하면서 산책을 한 게 아니라 아주 내 맘대로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산책을 했는데, 개물림 사고가 있은 이후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놀지 못하고 산책줄을 하게 되면서 사람으로 봤을 때 루이에게 이 산책줄은 내 자유를 방해하는 족쇄가 되는 거죠. 그 짜증이 폭발하면서 계속해서 흥분도가 높아지고 짖는 모습, 그러니까 산책줄 공격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낯선 개들에겐 그렇다 치고 가만히 있는 황소동상에 공격을 퍼붓는 건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나한테 왜? 신기하다. 약간의 스냅도 이렇게 하네. 저거 아이는 안 해요? 반응 안 합니다, 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얘 뭐지? 같은 황소동상을 두고 다른 반응을 보인 루이. 멍탐정 설록도 보호자도 풀기 어려운 난제인데요. 하나 의심되는 거는 있네요. 오호, 그게 뭐죠? 우선 자세. 저도 예? 자세? 뭐죠? 자세.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하, 정말 재밌다. 하나는 눈을 알록알록 감고 하나는 자기를 막 응시해서 보는 거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개들 사이에서는 되게 공격적 신호일 수 있는 느낌이죠. 어깨 딱 벌어지고 앞을 쳐다보고 귀도 앞을 딱 향하고 있고, 이런 게 어떻게 공격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개들에게는. 네. 근데 루이가 이게 동상인 거를 내가 생물체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얘가
뭔가 움직이는 저 동상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생각을 하니까 그 전에 보기 전부터 멀리서 볼 때부터 흥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서 냄새 맡고 뭐 이렇게 입으로 해보고 해도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정보 자체가 뇌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흥분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건 동상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줘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루이가 여기서 계속 냄새를 맡고 지짐이 줄어들 때까지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고 무생물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때. 흥분하지 않고 파악할 때까지. 내가 아까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돼 있는 친구라고 했는데 루이야. 쟤한테는 갑자기 미스터리한 행동을 해. 어? 쟤한테만 그러더라고 진짜. 설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스터리 최고봉이 남았어요. 바로 나무를 꽉 물어버리는 건데요. 모든 나무에 저래요? 아니요, 저 종류의 나무만. 지금 다시 한번 또 보자. 아이고, 루이 진짜 들어왔을 때 아무 걱정 안 했는데 국립수목원에 전화를 해서 네, 저 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스트로브 잣나무래요. 스트로브 잣나무. 네, 스트로브 잣나무. 잣나무. 스트로브 잣나무는 북미 계열의 잣나무로 숲속에 향긋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테르펜 성분, 즉 송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송진 냄새가 되게 큰 영향을 끼쳤을 건데 송진 냄새가 나면 왜 저러냐를 본다면 송진이, 그래 송진이 무슨 역할을 한 거죠? 청설모가 한 몫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청소를 보고 막 난리 나면 난리 나. 얘 지금 청소를 한다. 청솔모와 송진, 요건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청설모가 저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아. 송진 냄새가요. 얘네들이 맨날 묻히고 다닐 거 아니에요, 온몸에. 그러니까 저걸 그냥 청설모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청설모가 얘가 한 번도 가까이서는 마주칠 수 없는데 이 후각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한 고유의 냄새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 동물과 전혀 상관없이 보였던 나무를 무는 행동도 알고 보면 청설모를 따라다니던 루이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무와 황소동상 모두 동물과 연관이 있었는데요. 루이의 미스터리도 해결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솔루션 시작합니다. 영상 봤을 때 일반 하네스로는 지금 루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걸로 보였어요. 네. 거의 끝판왕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보호자들 리더십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줄로 준비를 해볼게요. 예. 우선은 앞꼬리 하네스를 할 거고요. 예.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조금 루이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리드 줄이라고 해서 얼굴을 컨트롤하는 줄을 할 건데 머리 리드 줄은 승마용 말을 컨트롤하는 원리를 활용한 산책 교육 도구인데요. 이거는 좀 좋은 게 평소 때는 입 다 벌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이게 조금 당겨져요. 그러면 여기가 눌리는 게 뭐냐면 모견이 엄마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 혼낼 때 이렇게 모든 동물에 반응하는 루이의 산책 솔루션 첫 단계. 네, 됐습니다. 앞구리 가슴줄과 머리 리드줄을 착용하고 본격적인 산책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선 평소 때랑 느낌은 어떠세요? 전혀 부담이 없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흥분도가 낮춰진 상태에서 산책을 해야지만 강아지를 봤을 때도 그 정도를 낮출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내가 힘을 전혀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루이도 다행히 차분한 모습. 그렇다면 저기 새 있습니다, 새. 새한테 반응하는 거 한 번만 볼게요. 루이의 현장 실전 교육. 그 결과는 역시나 루이의 초강력 흥분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나를 쳐다보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도 흥분도가 너무 강하니까. 루이, 앉아.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거 한번 먹어볼래? 100% 현장 섭외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에 또 거칠게 저항하는 루이. 야, 루이의 교육 이대로 괜찮을까요? 계속되는 루이의 흥분에 차분하게 앞을 막아주는 설쌤. 앞에서 한 번씩만 막을게요. 하지만 루이의 고집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흥분도가 높아지기 전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루이가 비둘기를 보고 딱 이제 흥분하면서 입이 점점 다물어지면서 아까처럼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기 전에 살짝 거의 막 팍 당기는 게 아니라요. 살짝만 신호만 주시면 돼요. 신호만 살짝 안 돼 정도만 손가락 흔든다는 정도로. 다시 루이와 한 발 내디뎌 봅니다. 그렇지, 옳지, 옳지. 더욱더 과감하게 비둘기를 찾아가 보는데요. 살짝 줄을 당기자 바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자리에 멈춰서는 루이. 옳지. 봤어, 비둘기. 봤는데 지금 가만히 있잖아. 비둘기 옆을 지나가도 이상무. 갑자기 날아오른 비둘기에 같이 뛰는가 싶었지만 이내 컴다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원래 지금 이 정도 거리 있어도 무조건 반응하죠? 그래, 반응하죠. 네. 두말하면 입 아프죠. 루이 주변 50m 이내에 비둘기는 그냥 다 쫓았어요. 그냥 바꾸시는 것도 잘하셨습니다. 지금 조금씩 흥분 올라가요. 신호 좀씩 주세요. 네, 좋죠. 좋아요. 비둘기 쪽을 보려던 그때 살짝 신호를 주자 바로 시선을 돌리는 루이. 옳지. 좋은 건 한 번 더. 비둘기를 보고도 보호자의 신호에 집중합니다. 이제 너희들도 편히 쉬렴. 루이가 극복해야 할 진짜 문제는 산책줄 공격성. 산책줄 착용은 패티켓의 기본이자 필수이기에 산책줄 적응이 꼭 필요한데요. 이 교육은 쿠키독이라고 해요. 쿠키도 그거 먹는 건가요? 한 자리에 고정된 상태로 강아지들이 지나다니면 루이가 그 강아지를 쳐다봤을 때 그냥 칭찬하면 돼요. 루이의 산책줄 공격성을 날려줄 쿠키독 교육. 무더위도 뚫고 달려와준 헬퍼독. 낯선 개들과의 만남도 전혀 문제없는 사회성 만렙인 콩자반. 잘 부탁해. 오늘의 헬퍼도 콩자반이 지나가자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고 짖는 루이. 흥분한 루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줄로 살짝 신호를 줍니다. 루이, 자. 그러나 간식을 거부한 채 계속 짖는데요. 네, 돌아가 볼게요. 쿠키독 교육 첫 번째 시도는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 안 된다는 것도 좀 아는데 원래 했던 습관과 흥분도가 남아있어요. 자, 루이. 야, 점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짖을 때마다 한 번씩만 신호를 줄게요. 이번엔 과연 어떨지. 콩자반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리는 루이. 와우, 칭찬해. 옳지. 자, 자, 이번엔 콩자반이 오는 걸 보고도 루이, 옳지. 심지어 긴장이 풀렸는지 간식도 척척. 지금 많이 흥분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1단계는 무사히 끝. 이쪽으로 갈게요. 이번엔 거리를 좁혀봤습니다. 가까워진 거리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 콩자반을 보는 루이에게 살짝 신호를 주자 옳지. 잘하고 있어, 루이야. 네,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해요. 좀 더 거리를 좁혀볼까요? 그런데 바로 흥분 폭발한 루이. 보호자의 칭찬도 설쌤의 신호도 먹히질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짖으면 네. 계속 당겨주면서 안 네, 된다랑 못 튀어나가게 해주고. 근데 지금 벌써 앞으로 나가진 않아요. 네, 네. 낯선 개만 보이면 짖음뿐만 아니라 개를 향해 달려들었던 루이. 지금은 콩자반이 보이면 짖긴 해도 막 달려들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만족할 수는 없다. 두두. 반복 또 반복 교육을 해봅니다. 과연 이번엔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루이 앞을 지나가는 콩자반. 그런데 우리 콩자반이를 보고도 크게 짖지 않는 루이. 와우. 오, 뭐 드디어 교육 효과가 빛을 발하는 건가요? 어이구, 잘했어. 네, 좋아요. 옳지. 옳지. 오. 지금 왜 칭찬할까요, 제가? 강아지 보고 아버님을 쳐다봐요. 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야, 그 말이 정말일까요? 지나가는 콩자반을 본 루이 잠시 고민하더니 옳지. 네네네. 제일 좋은 모습, 제일 좋은 모습. 그러니까 아버님 자체가 보상이네, 지금. 오케이, 좋아요. 옳지. 네, 좋아요. 아버님 타이밍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잘하고 계세요. 옳지. 오, 잘한다. 20분에서 30분 정도, 한 20분 정도를 이 교육을 하시면 돼요.
매일 20분 쿠키독 교육으로 산책줄 공격성을 훌훌 털어버리고 산책을 마음껏 즐길 루이의 모습 기대할게요. 여기서 잠깐! 산책줄 공격성으로 진단받은 루이. 그렇다면 산책줄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산책줄 공격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풀어놓고 다른 강아지랑 만나는 모습을 보려고 우선 이렇게 운동장에 찾아왔어요. 루이의 가장 큰 문제점, 산책길에 만난 다른 개들에게 짖고 달려들려고 했던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리시 어그레션이에요. 줄이 풀리면 문제 행동이 거의 사라져요. 산책줄이 풀리면 문제 행동이 정말 사라질지 본격적인 확인에 앞서 지금 입마개를 한번 채워볼까요? 네. 만일을 대비해 입마개를 채우고 개들을 만나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콩이 먼저 한번 들어와 볼까요? 쿠키도 교육으로 친해진 콩자반 입장. 콩자반을 본 루이. 옳지. 설쌤,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콩이는 다 풀어주셔도 돼요. 네. 드디어 산책줄이 풀리고 자유롭게 뛰는 콩자반. 와우, 대박! 루이가 안 짖었어. 콩자반과 서로 냄새도 맡는 루이.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보는 개와의 만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너무 감격스럽다 지금 이런 거 보니까. 이야, 설쌤 정말 기대 이상인데요? 입마개 풉시다. 산책줄에서 벗어나자 전혀 문제가 없는 루이. 이제는 마음 편히 반려견 놀이터에 가서 다른 개들과 만나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그렇지. 그렇지. 소유 공격성도 없어. 이게 너무 신기하다. 서로 인사하는 거죠. 냄새 막 엉덩이도 같이 하고. 내 아이소 지금. 참 여기. 아이고. 어휴. 줄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행동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네, 너무. 분명히 강아지만 보면 막 흥분하고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놀고 저렇게 냄새 맡고. 신기하네요, 진짜. 산책줄 공격성을 줄이기 위한 교육도 필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전한 장소에서 산책줄 없이 마음껏 뛰게 해준다면 루이에게 정말 좋겠죠? 한 3년 만에 이런 긴장을 좀 풀면서 좀 다른 강아지에게 좀 신경을 안 쓰고 풀어놓고 같이 노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고 감동이었습니다. 오늘이 시작이니까 꾸준하게 연습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네, 포기하지 마시고 행복한 반려 생활을 위해 저희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루이. 루이야, 이제 산책줄 공격성은 굿바이 하자. 천만 반려인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꿀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편하게 꿀팁. 안전하고 재밌는 산책을 위한 산책줄 매칭법. 첫 번째, 일반적인 하네스. 가장 많이 쓰는 하네스로 산책 시에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 반려견들에겐 적당하지만 모든 반려견들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두 번째, 목줄. 많은 분들이 목줄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우리 반려견이 하네스 채울 때 많이 싫어한다고 하면 이런 목줄을 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앞꼬리 하네스. 앞꼬리 하네스는 공격성은 없지만 보호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보호자를 강하게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반려견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머리 리드줄. 머리 리드줄 같은 경우엔 힘이 아주 세고 거기다 공격성까지 가지면서 보호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반려견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 리드줄만으로 부족할 경우 앞서 말한 앞꼬리 하네스와 이 머리 리드줄의 고리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초크 체인. 여러분들이 목 이 부분을 저처럼 이렇게 쳐보시면 진짜 눈물 나 눈물. 진짜 눈물 나. 목이 아픈 걸 느끼실 겁니다. 초크 체인은 줄이 당겨졌을 때 이 기도 부분을 압박하게 되면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도구로 앞에서 말한 앞꼬리 하네스나 젠틀리더와 같이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산책줄 선택으로 보호자와 반려견이 같이 행복하고 안전한 산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